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입체동의 겉넓이와 부피가 되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고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기둥뿔 9의 겉넓이와 부피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오늘 저희가 할 것은 공식에 대한 이해인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개도를 통해서 겉넓이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같이 다룰 것이고요. 마지막 부피 공식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외워서 외우는 걸 암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하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탐구 실험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겉넓이라는 거, 이것은 전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크게는 각기둥과 원기둥 나누는데요. 자, 각기둥은 밑면의 그 다각형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되죠. 삼각기둥, 사각기둥. 밑면은 항상 몇 개입니까? 2개이고요. 자, 옆면이 무엇이에요? 직사각형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볼게요. 일단은 삼각기둥 그림이 없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기둥. 얘를 잘라서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위를 오렸다. 그리고 여기도 오리고 오려가지고 쭉 전개했다라고 했을 때 전개도를 좀 많이 그려보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접는 선이 이렇게 2개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특별히 여기를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를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2개가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다. 즉,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이.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붙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기둥에서요. 두 밑면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모두 다 기둥의 높이로 같아지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 옆면은 직사각형이 여러 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밑면 2개의 넓이, 근데 합동인 거니까 1개 구해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고요. 옆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큰 직사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했을 때 큰 직사각형에서 이 세로가 갖는 의미, 전개도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되겠지만 실제로 얘는 이 기둥에서 뭐였을까요? 높이였겠죠. 바로 높이. 높이가 전개도에서는 세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관계 하나. 자, 그리고 이 큰 직사각형에서요. 여기 가로의 길이. 요 가로의 길이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밑면인 다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여기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밑면에 해당되는 밑면의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한 번 정도 전개를 해서 비교하고 어느 길이가 같은지, 그리고 원래 입체에서는 누구였는지 이렇게 표시하게 하시고요. 옆면 전체를 다 펼쳤을 때 직사각형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옆면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로의 길이는 높이와 같은 길이였을 것이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바로 펼쳤을 때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그때마다 주어진 값이 달라지긴 하겠죠. 자, 원기둥도 펼쳐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어볼게요. 자, 원기둥을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쫙 펼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옆면이 커다란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인 원 2개가 이렇게 위아래 붙는 거죠. 똑같다고 봐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긴 했는데. 자, 이때 바로 여기 길이를, 높이를 h라고 쳤다면 펼쳤을 때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바로 높이와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옆면의 직사각형의 전체 가로의 길이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밑면인 원의 둘레와 길이가 같았겠죠. 그래서 원둘레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가 된다.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선생님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공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건데요. 보통 친구들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한다면 원넓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둘레 어떻게 돼요? 2파이 R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원의 둘레라는 것은 뭐죠? 그 원의 지름의 원주율을 배한 거죠.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그 길이 B가 되는 거니까요.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계속 기억하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제 경험상은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친다면 지름이 2R인 거니까 그래서 지름 2R 곱하기 원주율 파이 여기서 여기가 가로의 길이가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 파트가 되겠죠. 큰 맥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전개도를 통한 겉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옆넓이와 밑넓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기둥일 경우에는 밑면 두 개가 합동이죠. 그래서 한 개 구해서 두 배 하면 된다는 사실. 옆면은 큰 직사각형이 되는데 큰 직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가 있고 가로의 길이가 있는데 그 세로의 길이라는 것은 기둥에서의 높이를 말하고 가로 길이라는 것은 밑면인 그 도형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말한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원넓이 구하는 것이 다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기둥의 겉넓이와 이제 부피를 같이 비교하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겉넓이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각 기둥은 밑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배 하시면 되고요. 옆넓이는 이제 펼쳤을 때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를 통째로 직사각형을 바라봐서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친다면 주어진 원의 넓이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서 원넓이 하나에다가 곱하기 2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옆넓이는 왜 이렇게 되느냐?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도 외우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도 외우지 마라고 강조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옆면을 이렇게 펼쳤을 때 커다란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 원의 둘레를 말합니다. 원 둘레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여기가 h가 돼서 마치 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한 값이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들이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결과를 보고 여기다 수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간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부피는 일단은 결론만 가지고 가면 이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채워지는 거. 부피는 채워지는 양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판 하나가 쭉 계속 착착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기둥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적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높이를 개수로 생각하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개수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 100개 있다라고 친다면 곱하기 100을 해서 부피를 채우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개념으로 높이가, 길이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개수와 같은 개념이 돼서 결국은 이게 단위 부피라고 하죠. 가장 그 단위가 되는 기준 부피가 이 높이만큼 쌓인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각 기둥은 이제 밑면에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오각형이냐에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든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면이 높이만큼 쌓였다. 그래서 부피를 이루는 거니까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결과가 부피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알고 밑면의 넓이 원이 되는 거니까 원 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기둥. 그런데 원기둥은 원 넓이 구하는 게 이제 원주율 배가 파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계산할 때 주의하자. 정도만 전 짚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뿔의 건널비와 부피 갈 건데 여기선 저희가 이제 실험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한 부피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식을 암기하기 이전에 실험을 차라리 너의 그림으로 그려봐라고 해요. 만화로 그려도 괜찮고 다양한 도구를 써도 괜찮은 거니까 제발 실험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긴 좀 쉽지가 않으니까 간접적은 결국 그림화하는 거죠. 이거를 꼭 해주세요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을 통한 부피 공식의 유도에서 뿔의 부피를 갈 건데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학습할 건데요. 준비된 재료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둥과 뿔의 밑면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밑면과 뿔의 밑면 합동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밑면이 합동이어야 되고요. 자, 또 일치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높이예요. 기둥의 높이 값이랑 그리고 뿔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면에서 그 뾰족한 점까지 수직으로 세우죠. 이때 이것이 뿔의 높이인데 그 값이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가 일치, 높이 같음, 높이 일치 혹은 높이 같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실험이 의미를 갖는데요. 뿔에다가 무언가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하게 만들죠. 모래를 채워도 되고요. 뭐 색깔 있는 어떤 음료수를 채워도 되고요. 어떤 물을 채우든 모래를 채우든 채웁니다. 채우려면 얘를 이제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막 채워요. 그래서 막 뭘 가득 채우는 거죠. 저는 모래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모래를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요. 그럼 밑면부터 차곡차곡 쌓이겠죠. 똑같은 이 원만큼 촉촉촉촉 쌓여가지고 다 채우고 봤더니 얼마큼이 채워지느냐? 이거를 총 3등분 한 높이에 3분의 1만큼이 가득 채워지더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뿔의 부피가 저 기둥에 얼마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합동인 뿔의 부피는 준비되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라는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때 저희는 전제를 깔아야 돼 뭐예요? 기둥과 뿔의 밑면은 합동, 기둥과 뿔의 높이는 같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제 흐름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기둥과 뿔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삼각기둥이면 삼각뿔, 원기둥이면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와 높이가 같으니 중요한 것이고요. 모래나 물을 뿔 쪽에 가득 채웁니다. 모래나 물을 채워야 하는 것을 뿔에다가 가득 채운 후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기둥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붓는 거죠. 그럼 정확히 3번 붓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 높이를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만큼이 채워지더라. 그래서 뿔의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뿔이 여러 개가 있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오각뿔에서 각뿔과 원뿔을 좀 크게 분리해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차 강조드리지만 원의 둘레나 넓이 구하는 것이 원주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산상의 의미로만 분리를 하는 거지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각뿔은 겉넓이가 밑넓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뿔은 겉넓이가 밑넓이가 하나예요. 이게 기둥과의 차이점이죠. 옆넓이는 펼치면 돼요. 펼쳤을 때 옆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원뿔도 밑면이 하나니까
원넓이 하나에다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채꼴 넓이가 될 것인데요.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리 말씀드릴 거예요. 부피 가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자, 부피는요. 뿔과 원뿔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원리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한다. 원뿔도 마찬가지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했다. 바뀌지 않아요. 자, 이제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뿔 같은 경우에 겉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죠. 이게 옆넓이고요. 밑에 원이 하나 붙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때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모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선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밑면의 넓이는 어렵지 않아요. 밑면이 원인 거니까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얻었습니다. 자, 옆넓이 구할 건데 이건 하나 적어놔야겠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의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것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태에서 모선의 길이 알고 있고 그리고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겉넓이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 한 개랑 밑면이 원의 넓이를 2개 더하는 거다. 그런데 부채꼴에서 원래는 모선이었지만 펼쳤을 때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현재 누가? L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둘레의 길이는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 원의 둘레를 제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지름 곱하기 원줄 하니까 이 R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넓이 S라고 친다면 S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얘는 좀 색깔 달리 할까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L이죠?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R 곱하기 원줄 파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 약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뭐예요? L 곱하기 R 곱하기 파이가 된 거죠. 그래서 파이 LR 뭐 파이 R, 파이 L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1. 근데 이때 이 R은 뭐예요?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 R은 밑면의 반지름. 그 다음에 이 L이 갖는 의미는 뭐죠? L은 그렇죠. 모선의 길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어드릴게요.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공식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결론만 보고 수를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학습지 같은 것도 딱 이렇게 공식 해놓고 막 계속 채워서 익숙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각각의 그 명칭, 문자의 의미를 식에서 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얘를 다시 예쁘게 잘 쓰면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볼게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때 이 R이 의미하는 거는 밑면인 원의 반지름 이렇게 적도록 유도하시고요. 그리고 요 L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자꾸 이게 지워지네. L입니다. L. 이 L이 갖는 의미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다. 원뿔 모선. 근데 원뿔 모선이 전개했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 왔다 갔다. 그리고 밑면이 원의 둘레가 펼쳤을 때 옆면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왔다 갔다 계속 말을 시키셔야만 됩니다. 가능하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구의 겉넓이와 부피도 실험을 통해서 공식으로 유도할 건데요. 보실게요. 얘가 참 겉넓이 구하는 것이 조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실험하는 것처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9가 준비되어 있는데 9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반지름의 길이죠. 그래서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실을 준비해야 돼요. 실을 준비해가지고 촘촘하게 빠짐없이 빈틈없이 빈틈없이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촘촘하다, 빈틈없이 뭐 다른 단어 뭐 있을까 하면 막 다 동원됩니다. 얘들아 여기 틈이 없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실로 다 감아요. 그죠? 이거를 창창 다 감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감습니다. 어우, 그쵸? 감고 그거를 다시 푸는데 넓이라는 것은 평평한 평면에서 이 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배웠긴 하지만 실제는 얘들아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가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세로의 B라고 친다면 이거를 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걸 계속 채워가지고 채웠다 얘들아 라고 하고요. 막 해가지고 숨 넘어가야 돼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보여주셔야 돼서 빈틈없이 채워서 이 길이만큼 채운 거니까 A를 B번 A가 100개 있으면 곱하기 100 하는 것처럼 A가 틈틈없이 이 길이만큼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A 곱하기 B 그래서 넓이가 나온 거야. 원래 넓이라는 것은 단위 넓이가 몇 개 채워지느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가로 방향으로 A개, 세로 방향으로 B개 이렇게 넓이를 채우는 거야.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분의 개념인 거예요. 친구들한테 뭔가를 계속 쌓는 게 적인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구불구불한 면적도 다 얘들 구할 수 있어.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채워가지고 A 곱하기 B,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이거는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을 판판한 평면에다 펼쳐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펼칠 거냐면은 여기부터 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젤을 풀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채워진다. 틈 없다 얘들아 틈 없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거야. 그래서 틈이 없다 막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완벽한 원이 되는데 이 원처럼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펼치면 이렇게 빈틈없이 촘촘하게 다 채워져가지고 판판한 평면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채울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봤더니 얘가 반지름이 R이었는데 펼쳤을 때 이 원은 반지름이 2R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 넓이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름이 얼마가 되죠? 2R 더하기 2R인 거니까 4R이죠? 그러니까 9의 건넓이는 결국 원래 9의 반지름의 2배인 큰 원의 넓이랑 같더라. 그래서 지름은 4R 곱하기 원주율 파이가 돼가지고 4파이 R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정리할 거니까 따로 지금 일시정지, 찰칵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건넓이는 원넓이의 4배인데 이 원이라는 것은 펼쳤을 때 원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부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1, 2, 3. 자, 어떻게 부피를 구할 거냐면요. 이 굴을 꽉 담을 수 있는 원기둥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 그러면은 이 구의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러면 요 원을 밑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체적으로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도 좀 괜찮네요. 이 원기둥이 뭐냐면 구가 꽉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꽉 맞게 들어간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기 맞닿는 점이 있잖아요.
곡선과 직선이 맞닿는 점을 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맞닿는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구의 지름인 거죠. 그래서 높이가 구의 지름과 같아요. 이 R인 원기둥을 준비하시고요. 밑면이 원의 요 반지름의 길이도 R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인데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똑같다. 하나. 두 번째, 원기둥의 높이는 구의 지름과 같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구가 차지하는 공간만큼은 원기둥에서 읍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기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원기둥을 다시 그려볼게요. 하고 표시를 하면은 이 반지름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이 R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다 물을 꽉 채울 거예요. 1번, 물을 채운다. 괜찮으세요? 물을 채우고 여기다 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공이 차지하는 만큼의 물이 흘러넘치지 않을까요? 그 흘러넘친 물의 양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게 구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단어만 적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채운다. 물 채우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공 넣기. 그럼 공이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흘러넘친 물의 양이 나오겠죠? 근데 흘러넘친 물의 양. 흘러넘친 물의 양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의 부피가 되겠죠. 공의 부피. 근데 흘러넘치는 걸 저희가 다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공을 다시 빼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그 나머지가 흘러넘친 물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을 쏙 뺐어요. 쏙 빼고 났더니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공을 다시 뺐어요. 그러면 구가 이렇게 있는데 공을 빼고 나니까 세상에나 이거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만 여기에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등분한 것 중에 한 개만 남아있다는 얘기는 빠져나간 양이 공의 부피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구의 부피가 결국 뭐예요? 기둥 부피를 3등분한 것 중에 2개만큼을 차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같은 반지름은 원기둥의 3분의 1.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피는 이렇게 끊어져요. 부피는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기둥, 얘를 말하는 거예요. 공에 꽉 맞게 들어가 있는 그 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험을 이해하시니까 조금 더 괜찮으시죠? 제가 이쪽으로 틀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이 꽉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기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이제 공은 없고요. 여기다 물을 꽉 채워요. 물을 채운다. 그리고 공을 넣는다. 그럼 흘러넘친 물의 양이 곧 구의 부피가 될 건데 흘러넘친 물의 양은 저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데 남아있는 물의 양이 기둥을 3등분한 것 중에 한 개만큼을 차지하니까 비어있는, 즉 흘러넘친 물의 양이죠. 그 흘러넘친 물의 양이 결국은 뭡니까? 기둥 부피의 3분의 2인 구의 부피가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모하세요. 조금 이따 정리할 때 다시 짚어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밑면이 차곡차곡 쌓여요. 높이만큼. 높이가 특별히 구의 지름이죠. 그래서 이 R 여기 얼마를 곱해요?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공의 부피 공식이 되는 거예요. 3분의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4. 그리고 원줄 파이 R 제곱 R. R 곱하기 R 곱하기 R. R을 3번 곱해서 R 세제곱. 그래서 0, 9 같은 거죠. 9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R을 3번 곱해요. R 되는 것이고요. 9의 건널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 R인 원의 넓이 구하는 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해서 9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건널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리게 하세요. 실을 촘촘히 감았을 때 감은 다음에 펼쳐서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넓이와 같아서 이거 제곱한 다음에 원줄 곱한 4파이 r 제곱이 겉넓이가 될 것이고요. 부피는 뭐라고요? 제가 꼭 맞게 들어가 있는 기둥을 준비를 합니다 라고 하시고요. 높이가 그래서 2r이고 요렇게 공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 r인 여기에 얼마큼이요? 물이 3분의 1만큼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등분한 것 중에 2개만큼이 차지하는 것이 구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 이걸 계속 적게 하세요. 그걸 이용했더니 3분의 4파이 r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으로 정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 밑넓이를 한 개만 계산하는 경우가 없게 하셔야 돼.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기둥은 합동인 밑면이 몇 개예요? 밑면이 2개. 자, 원기둥의 옆넓이, 즉 직사각형의 가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밑면의 둘레. 직사각형의 가로의 의미는 밑면인 원의 둘레가 된다. 자, 뿔의 부피에서 3분의 1을 빼먹고 계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까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학생들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왜 3분의 1인지를 계속 실수할 때마다 실수했어? 빼먹었어? 자, 다시 실험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실험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실수했어? 괜찮아. 자, 실험하자. 하고 자꾸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야지만 뿔의 부피가 된다. 자, 원뿔의 겉넓이에서요. 옆넓이의 의미. 이거는 뭐예요? 바로 부채꼴이 될 건데 헷갈리는 경우는 암기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까 설명했던 원리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의 겉넓이와 부피의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도 재차 여러 번 강조드려서 과정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 맞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선생님의 언어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학생들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